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12명의 감독 후보 리스트를 구성한 가운데 세간의 기대를 모았던 세계적인 명장들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외국인 감독으로 꼭 선임하겠다던 당초 입장도 바꿔 국내 감독 및 현직 K리그 감독까지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파울루 벤투 감독 선임 당시와 더불어 이번에도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후보군에 올랐던 라파 베니테스 감독이 또 한 번 협상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며 최종 리스트에 들지 못해 이 점 역시 의아함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준TV가 유력 관계자를 직접 취재해서 독점 정보로 팩트 체크했습니다. 더불어 여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외국인 유력 감독의 한국행 의지가 추가적으로 확인됐는데요. 성사 가능성부터 최신 상황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에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첫 번째 회의를 가지면서 무려 97명의 감독 이력서 제안서가 온 가운데 이 대량의 리스트를 12명에서 13명 가까이로 크게 추렸다라고 합니다. 이 K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추리는 과정 속에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했는데요. 협회가 책정한 예산은 KBS에서 취재한 결과 2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0억 원 수준으로 제시마시 감독이 결렬되는 과정 속에 제시마시 감독이 원했던 그 최대치의 세후 기준 금액입니다. 즉 세후로 40억까지는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맞춰주지 못한 가운데 제시마시 감독이 캐나다로 갔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ATDC 현대산업개발을 대한축구협회의 공식 스폰서십으로 추가하고 후원 계약을 맺으면서 지원된 금액이 바로 총액 40억을 채울 수 있는, 세후 40억을 채울 수 있는 그 예산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편 이 과정에서 지난 5월에 최종 리스트까지 올랐고 또 직접 면담까지 했던 르나르 감독이라든지 귀네슈 감독 같은 경우는 이번 명단에서 또한 아예 빠졌다고 합니다. 르나르 감독은 아직 거취를 정하지 않았지만 사실 정혜성 위원장이 직접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태도의 문제를 좀 지적하긴 했고, 또 르나르 감독 본인도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우회적으로 르나르 감독 입장을 들어봤을 때는 르나르 감독도 이렇게 무산되는 과정에서 좀 감정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르나르 감독과 한국의 연결고리는 사실상 이제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귀네슈 감독 같은 경우에는 마시 감독 그리고 카사스 감독 이후 순위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아예 협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제 포기했던 감독이다 보니까 이번 리스트에도 배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현지 에이전트들이 본인의 의사를 포함해서 제안을 해왔던 데이비드 모예스 전 웨스트햄 감독, 치치 전 브라질 대표팀 감독, 그리고 세계적인 명장 스페인의 라파 베니테스 감독 등 소위 이름값 있는 명장들은 협회가 책정한 예산에서 연봉이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체크해봤던 그 연봉 규모와 스태프를 통한 코칭 스태프 인건비 규모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1차 12인 후보에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혜성 위원장은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선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이제 유로 대회까지 지켜볼 수 있다라는 또 다른 그 내부 관계자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즉 그 얘기는 현재 리스트 안에 있는 감독들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을 크게 넘어서는 좋은 감독이 어느 정도 예산을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대한축구협회는 조금 더 밀도 높은 선임 협상을 위해서 면접을 이제 전력강화위원회가 보고, 또 협상을 국제부가 담당하다 보니까 이 시간과 또 이제 협의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되풀이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 위원장이 요청을 하면서 전력강화위원회를 좀 이제 타이트하고 탄력적으로 구성해서 협상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형태로 이번에는 협상 과정의 시간 제한을 막겠다, 낭비되는 그런 부분들을 막겠다라고 했는데요. 우선 치치 감독, 베니테스 감독, 모예스 감독이 한국행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트에 들지 못했던 것은 역시 말씀드린 연봉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최소 100억 원 이상을 이제 세후로 필요시 했기 때문에 협회가 현재 준비한 예산의 2배를 넘게 되겠죠. 게다가 이제 베니테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어 이번까지도 연결이 됐던 배경에는 한국 축구의 여러 인사들과의 관계들을 잘 맺고 있고, 또 이 과정 속에서 본인도 한국 축구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베니테스 감독은 지금 유럽 내에서의 경력을 좀 이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생각을 접고 한국 대표팀에 아시아에서 좀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액의 연봉의 제한을 맞춰줘야 한다. 이게 이제 관계자 쪽의 얘기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현대 베니테스 감독은 중국에서도 많은 돈을 벌기도 했고 이미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본인도 이제 중년을 넘어서서 스페인에서의 삶과 거주에 굉장히 크게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월드컵의 도전은 분명히 매력적인데 스페인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어느 정도 좀 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충분한 금액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과정에는 조금 클린스만 감독의 이제 경질 사례에서 본인은 이제 클린스만 감독과 조금 가까운 관계이고 직접 만나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넥슨이 운영하고 있는 뭐 FC 온라인의 유튜브 채널 명장 로드에 출연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팬이나 언론의 기대치가 크고, 또 최근에 SNS를 통한 또 감독들을 본인들을 향한 직접적인 DM적인 공격이라든지 여론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팀의 기대치, 팬들의 기대치와 실제 현실적인 팀의 이제 역량도 봐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베니테스 감독은 본인이 연봉까지도 포기를 하면서 이런 또 이제 리스크, 반응들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짊어지면서 한국에 올 정도의 그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 연봉 조건이라도 채워줘야만 그 리스크 속에서도 도전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벤투 감독을 선임했던 그 외국인 감독 선임 당시에서도 베니테스 감독이 리스트에 오르긴 했지만 베니테스 감독이 직접 이야기한 대로 정식 제안과 협의 단계까지 가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키케 감독이라든지 조금 더 그때 베니테스 감독보다 더 그 시점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던 감독들과도 접촉이 있었고, 그분들도 또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상황들이 펼쳐졌는데, 어찌됐거나 베니테스 감독이 뭐 이 FC 온라인의 명장 로드에서 직접 밝힌 게, 만약에 내가 정말 공식 제안을 받고 협상을 했다면 여기서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공식적인 단계에서 이야기가 오가고 협의가 진행이 되면 그러면 오히려 당사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이적설 속에 정말 협의 단계나 밀도 있는 얘기가 오갔을 때는 그게 불발됐을 때 꽤 긴 시간이 지난 게 아니고, 지금도 가능성이 최근에 살아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끝났다, 이제 다시 안 볼 거다, 뭐 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 좀 이제 우회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방송으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물론 후보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에이전트나 관계자, 중재자를 통해서 듣긴 했다, 나에 대해 관심이 있고, 왜냐면 관심이 있고 그 이상 단계로 진행을 되려면 감독 본인에게도 얘기를 하고 또 어느 의향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베니테스 감독도 대한축구협회가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도 그러면은 협상 테이블에 응할 자세는 있다, 생각은 있다라고 했는데 협상 테이블을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겁니다. 왜냐? 그 협상 테이블이 열리려면 기본적으로 구두로 어느 정도 원하는 부분들과 조율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좀 맞아야 앉아서 협상을 하는 것이지 무작정 오퍼를 던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축구계 이적 시장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베니테스 감독과 앞서 언급해드렸던 모에스 감독이나 치치 감독 쪽에서는 우리 정도 급이면 뭐 한국 축구에서 충분히 돈 쓰지 않겠어? 그런 생각 속에 이제 던져봤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조건을 떠나서도 내가 그 틀을 맡아서 커리어를 만들어보겠다라는 의지 자체가 있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 의지가 있다면 그 뒤에 부분들은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의 연봉 조건, 인건비 조건이 이제 좀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대한축구협회는 이번에는 꼭 감독을 선임해야 된다, 무엇보다 9월부터 시작할 최종 예선 3차 예선 단계에 정식 감독 없이 또 한 번 임시 감독으로 가게 된다면 너무나 큰 충격과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조편성이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되는 부분인데다가 그 한두 경기 결과로 우리가 월드컵에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만약을 대비해서 K리그 현역 감독과 국내파 감독도 포함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진 것인데요. 6월 3일 협의 이후에 6월 12일 13일 즉 이번에 A매치데이가 끝나고 나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 후보들을 통해서 최종적인 4명의 후보를 압축하는 회의를 18일에 가지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MBC, 뉴시스, 한국일보의 취재를 통해서 공식적인 코멘트를 통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 현재 추려진 12명의 명단 안에 최소 2명의 한국인 감독이 있다. 그리고 이 2명 이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 뭐 사실 이 12명이라는 인원 자체도 뭐 사실 여기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안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번에 임시 감독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도훈 감독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김도훈 감독 본인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맡았다가 또 만약에 그르치는 상황, 좀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경우에는 자신의 지도자 커리어에 정말 이제 황선홍 감독이 겪었던 그런 일 같은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물론 실제로 뭐 제안이 오고 협의를 해본다면 이야기는 나눠보겠지만은 조금 이제 신중한 자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보였던 좋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 팀이라든지 또 다른 아시아 지역의 팀의 감독을 맡을 수 있는 좀 이제 기회들이 좀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다각도로 생각을 해볼 것 같고, 협회 역시 기본적으로 한국인 감독도 리스트에 넣긴 했지만 모든 외국인 감독이 불발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금 이제 마지막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인 감독을 우선시한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볼 것 같고, 다만 이제 K리그 현직 감독이 들어간 것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많은 축구 팬들이 또한 이제 정혜석 위원장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데요. 리그 초반에 이제 감독을 빼오는 것은 조금 쉽지 않았다. 근데 이제는 리그가 꽤 지나갔고 중간쯤 지났고 새 감독이 부임하는 9월쯤 되면 리그가 막바지에 돌입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K리그 현역 감독을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K리그 내 최고의 감독, 최고급의 감독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장이라든지 상황이
크게 달라졌을 것인가, 여전히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거나 이 12명의 후보군 안에는 기본적으로 협회 예산, 세후 기준 코칭 스태프 포함 40억 정도에 올 수 있는 감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유명한 감독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축구 매니아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감독들이고, 또 기본적으로는 젊고 조금은 이제 의지를 갖고 있고 야망이 있는 좀 떠오르는 감독들, 좀 이름값은 떨어져도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감독들이 꽤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고, 또 이들 중에서는 저희가 이전에 영상에서 얘기해 드렸듯이 좀 베테랑 감독도 있긴 있어요. 월드컵도 경험을 했고 또 유로 모델리그 감독을 경험했던 분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 감독들 중에서 지난 5월처럼 최대 4명, 1, 2, 3, 4순위 최소 2명 이 정도의 협상을 진행할, 대면과 이제 직접 본인의 의사를 들어볼 그럴 감독 후보군을 18일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18일에 결정을 하는 사이에도 추가적으로 더 좋은 제안이나 더 좋은 후보군이 나타나면 충분히 변동할 의지가 있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이전에 좋은 감독을 데려오기 위해 뭐 예를 들어서 무리뉴 감독이라도 그런 감독이 정말 온다면 마케팅 가치가 높고 협회 예산을 떠나서 각종 스폰서십 수익을 연결해서 다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서라도 정말 데려올 만한 그 충분한 명분도 되고 또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아직 이 12명의 리스트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즉 좀 폭넓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실제 협회 내부의 좀 고위 관계자의 얘기를 통해서 봤을 때도 유로 2024에 참가하는 감독들 중에서도 이 유로 2024의 상황에 따라서 올 수 있는 감독들이 있다면 살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전에 유로에 참가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금 이제 좋은 감독들은 월드컵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 중에서 이제 뭐 계약 상황에 문제가 없는 감독들이 조금 이제 뭐 잠재력 있는 감독들도 있긴 하지만, 유력 감독들의 계약 안에는 위약금 조항이 좀 무리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감독도 있고요. 그 감독들 중에서 이렇게 무리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팀을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이 넘지 않는, 지금 협회가 100억 원 이상을 낼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100억 원 밑으로 연봉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의지 속에 한국 대표팀에 부임할 생각이 있다라는 감독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의사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물론 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협회 예산인 40억 수준은 좀 넘어서야 돼요. 뭐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이 된다면 또 다른 여건들을 좀 고려해 봐야 되겠죠. 어찌됐거나 저희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유로 2024에 참가하는 감독 중에 계약은 월드컵까지 되어 있지만 꽤 유력한 감독이 어느 정도 이제 100억은 넘지 않아도 연봉을 제시해주고 위약금을 내준다면 옮길 의지가 있는 감독이 있고요. 또 프리미어리그를 경험했던 감독 역시, 이분 역시 뭐 프리미어리그를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는 감독이다 보니까 본래의 연봉은 꽤 높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팀과 상황이 좀 잘 풀리지 않는다면 100억이 넘지 않는 어느 정도 금액에 있어서, 물론 말씀드린 협회 예산이 40억은 올 수가 없고요. 그보다 좀 꽤 높은 금액, 40억에서 100억 원대 사이대 금액으로 충분히 올 수 있는 뭐 의향은 있다, 뭐 이런 분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회 예산을 넘어서는 인물들이긴 하지만, 협회에서도 아마 제 생각에는 요 정도의 인물들이라면 좀 충분히 지금 추가적인 자금을 끌어와서라도 선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네임밸류와 또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12명의 리스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높은 좋은 커리어의 감독이 빠지긴 했지만 아직 모든 기대를 접을 땐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또 얘기를 드리는 것은 협회도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이제 파악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예요. 가성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여론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현실적인 부분들, 뭐 예산적인 부분들, 또 협의에 걸릴 시간들,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열어두고, 물론 뭐 이제 18일까지 그 사이에 많은 또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그 사이에 있을 상황들도 지켜보시고, 또 유로 대회까지도 어느 정도는 좀 보시면서 실제 리스트를 뭐 추리는 작업들을 뭐 다 혼놓고 유로만 뭐 지켜보고 마냥 기다리는 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그 감독이 또 유로 대회를 너무나 잘 치르면서 막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얘기를 못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좀 여러 폭을, 좀 운신의 폭을 넓혀놓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럽 축구의 이적 시장도 열려 있고 각종 메이저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 그래서 서둘러서 굳이 지금 막 6월 내에 꼭 선임한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뭐 최대한 늦췄던 것이 바로 7월 초잖아요. 유로 대회 상황까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최선의 감독과 좀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갔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있는 12명 리스트 안에도 좋은 감독들이 있고, 그 감독들과 협의가 아주 잘 되고 그 감독들이 정말 아주 뭐 만족스러운 상황이라면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이번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감독 선임에 있어서 정말 치열한 고민과 또 가장 좋은 감독, 지금 많은 또 실망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얘기했듯이 9월에 경기가 열리니까 충분한 좀 시간을 갖고 우리에게 정말 잘 맞는
맞는 감독, 정말 좋은 감독을 데려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을 좀 참고하고 좀 생각하셔서 정말 좋은 이런 많은 제안들과 가능성들을 다 따져보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좀 진행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한준TV는 뭐 이런 감독들의 좀 상황과 지금 이적 시장에서 벌어지는 상황, 뭐 중개인들, 대리인들, 뭐 에이전트들 단계에서 오가는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좀 수집을 하고 있고, 그 정보들 중에서 또 이제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내용들만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역시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뭔가 지금 당장에 뭐 보여드리기보다는 우리 대표팀에 정말 좋은 감독이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한국 축구와 해외 축구, 유럽 축구 다양한 이적 시장의 소식들, 그리고 독점적인 정보들, 외신 팩트 체크, 국내 보도 팩트 체크까지 많은 관심,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